자, 윤통이 탄핵되기 전에도 한국 경제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 그래서 정부가 그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 그야말로 많은 돈을 풀면서 안간힘을 썼죠. 근데 대통령이 탄핵하고 이제 경제 관료들이 꼬피가 풀려가지고 지 마음대로 떠들고, 그리고 여야 간에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어떤 합의도 되지 않는 상황인데 경제가 이대로 무사히 굴러간다는 것은 그건 기적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4월에 큰일이 터질 거라는 경제 위기설이 심상치 않게 나오는데, 그 배경에는 건설 화학 배터리 산업에서 위기가 크게 심화되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한국의 넘버2였던 마트, 홈플러스가 BK라고 하는 펀드 회사가 샀다가 알짜배기는 팔아버리고 제대로 투자도 안 하면서 이 마트가 100개 이상 있는 이 대형 유통업체가 그야말로 지불불능 사태에 빠지면서 홈플러스에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중단을 하고 상품권을 받지 않는 사태까지 지금 나와서 굉장히 지금 난립니다. 그런데 이 홈플러스가 이렇게 된 데는 그걸 인수한 MBK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홈플러스 같은 마트는 열어만 놓으면 장사가 되는 게 상식인데 이제 경제 위기가 홈플러스 매출조차도 적자가 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홈플러스 사태가 기업들의 신용 리스크로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높고 신용 등급 하락이 지금 우려되는 기업들이 그 우선순위에 오르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보면 대기업 31%, 대기업의 3분의 1, 그러니까 재벌이라는 회사의 3분의 1이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대기업 20%가 벌어서 이자도 못 내고 있다. 환율 상승, 원자재 인건비 상승, 높은 차익금리, 매출 부진과 수익성 악화, 자금 조달 여건 악화, 사각대로 자금이 물려버렸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한국의 100대 기업에서 침체 충격이 본격화되어 드러나고 있어요. 경제 불확실성이 5년 새 최고고 지금 한국의 50인 이상 기업 97%가 경제 위기라고 하고 있고, 지금 통상 임금을 확대 해석하면서 그것이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도 38%가 나오고 있어요.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이 와중에 4,100억 달러 선이 무너지면서 지금 급격하게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대외 여건으로는 지금 미국발 경기 침체가 이제 보편화된 의견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국제 유가 추락에 불을 붙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엄청난 국채 부채에 대한 이자만도 지금 천수백조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회복 불능이다. 그래서 미국의 연준도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고, 신규 고용이 거의 사라지고 있고, 지금 미국의 경제 불황 때문에 유가가 하락하고 있고, 투자 은행들이 앞으로 유가가 더 하락할 거다. 쉽게 말하면 미국의 경제가 더 안 좋게 될 거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현금 창출력이 떨어진 건설, 화학, 배터리 업종 기업들이 신용 등급이 지금 주가 하락 조정되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금 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데 자산 매각이나 유동화가 어려운 기업들은, 그러니까 자산을 팔아가지고 현금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기업들은 비유동 자산이 많아 자금난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2024년에 사업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숨겨진 부실이나 부채가 드러나는 올 4월, 그러니까 3월까지 정리해서 4월 달에 대체로 이런 걸 발표하죠, 기업들이요. 그리고 신용평가사의 정기평가 결과가 새로운 신용 등급으로 나오게 되는 5, 6월이 고비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다드 & 푸어스는 지난 3월 4일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한때 제일 잘 나가던 이 회사들이 미국발로 지금 전기차 얻어맞으면서
신용 등급을 대규모 자본 지출과 차입금 부담을 반영해 한 등급을 내렸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한국 신용평가가 최근에 30개 기업의 신용평가를 했는데 긍정적 전망은 10개, 부정적 전망은 20개. 이렇게 지금 역전이 됐다는 거예요. 화학기업들도 지금 대체로 이 신용평가가 내려오고 있어요. 심지어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건설회사도 지금 신용평가가 떨어지고 있다. 근데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 등급에 속하던 회사인데 이제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 버렸어요. 자, 잘 나가던 건설사, 유진기업, 패션기업, 이랜드월드. 자, 이런 데도 지금 돈이 부족해서 기업은 단기 자금을 지금 발행하고 있고요. 또 현재 홈플러스와 비슷한 환경인 가진 등급의 중흥토건, 동부건설, 메가박스 중앙, 대한해운 등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BW 등을 계속 발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LG화학까지도 지금 이 상황 여건이 안 좋아서요. 지금 자금 조달을 위해서 사채를 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화학은 건설보다는 좀 낫다는데 건설업계는 현대 엔지니어링이 신용 등급이 하향되고 있고 중소건설사들의 법정 관리, 워크아웃이 계속되면서 지금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요. 철강 구조물 전문 건설업체 거흥산업도 자금난을 이기지 못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고, 근데 이 회사는 오피스 빌딩, 주거시설, 산업용 플랜트의 기초가 되는 철강 구조물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어떻게 보면 좀 독과점적 위치에 있는 회사였는데 최근에 이 부동산 PF 우발 채무가 현실화되고 또 채권단에서 중도금 보증 이행 청구가 들어오면서 자금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대형 건설사 중에서도 고롱 글로벌, 한진중공업, 그리고 대림 이런 쪽에서 지금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채도 불안해지면서 이제 회사채가 만기 기간이 긴 거는 안 되고 아주 짧은 거 그런 것만 지금 발행해서 소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국 경제가요 이제 저성장이 본격화되고 있고 올해는 고용이 거의 소멸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 미국으로서의 지금 수출, 중국으로서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져 가고 있고 아직 본격적으로 트럼프한테 한 방을 맞지 않았지만 5, 6월 달 되면 제대로 한 방을 맞게 될 거라고 예측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삼성, SK, LG 같은 회사도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지금 한국의 정치 혼란, 그리고 경제팀에 대한 지능력 부재, 최상욱이가 지금 경제에 매달려도 시원찮을 건데 정치하고 다니고 있어요. 경제는 지금 누가 키워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대선이 끝날 때쯤 적어도 이제 5월 중순 이후에 제대로 경제가 터져서 아마 누가 되든 경제 수습한다고 쫓아다니다가 힘 다 빠지고 쫓겨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어요.